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먼저 시작이 됐고 또 미국을 대표하는 뉴스 전문 채널이죠. CNN이 최근 들어서 매우 심각할 정도의 신뢰도 위기를 맞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라이벌 방송사라고 할 수 있는 팍스뉴스 보도이기는 하지만은 객관적인 지표가 그 근거여서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자, 주영석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폭스뉴스 이 보도 내용은 CNN이 최근 들어서 급격한 네. 시청률 하락 현상을 겪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CNN 시청률이 좋지 않다는 거, 좀 고전을 면치 못한다는 거는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었죠. 예, 그런 정도 네. 얘기는 나오지만 우리가 사실 구체적인 수치까지는 뭐 미처 찾아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뭐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그 사실이 중요한 거니까 잘 몰랐는데 이렇게 팍스뉴스가 자세하게 보도하니까 상당히 좀 충격적입니다. 이 어제였죠. 이례적으로 라이벌 방송사 CNN에 대해서 특별 보도했는데 사실 언론사들이 상대 언론사에 대해서 이렇게 보도를 잘 안 하는 편인데 팍스뉴스는 어제 아주 크게 보도했어요. 그만큼 네. 나름대로는 굉장히 객관적으로 보도하려고 애쓴 티가 났는데 제목이 굉장히 눈길을 끌었습니다. 제목만 봐도 이 내용을 다 알 수 있을 정도인데요. CNN mired in a credibility crisis as ratings continue to collapse. Experts say라는 제목이었는데 CNN이 지속적으로 시청률 폭락을 겪으면서 신뢰도 위기라는 궁지에 몰리고 있다. 전문가들의 말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제목이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CNN이 지속적으로 시청률 폭락 현상을 겪고 있고 그 때문에 신뢰도 위기에 궁지에 몰리고 있다. 이건 다 전문가들의 말이다. 아하. 예, 그래서 제목만으로도 우리가 무슨 내용인지 아주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참 팍스뉴스가 제목도 잘 뽑은 것 같아요. 네. 이 매우 좀 특별하게 라이벌 방송사에 대해서 보도했는데 이 팍스뉴스의 어제 특별 보도 내용을 보면 한때는 정말 매우 잘 나갔던 미국을 대표하던 뉴스 전문 채널이 최고였죠. 예, 최고였죠. 네. CNN이었다. 그 CNN이라 그러면 가장 정확하고 가장 빠르고 그런 그 뉴스를 보도하는 그런 그 채널로 인식이 돼 있었는데 이제는 시청자 단체나 또 CNN 내부적으로도 인정할 정도로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CNN의 신뢰도 하락은 심각할 정도이고 누구나 인정할 정도다. 뭐 외부에서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시각뿐만 아니라 CNN 내부에서도 이건 뭐 공식적으로 말만 안 할 뿐이지 공공연하게 다 내부에서도 다 인정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CNN의 이런 그 신뢰도 하락을 제고할 수 있는 변화가 필요한데 그런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CNN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가슴이 아플 정도로 좀 직격탄을 날리는 그런 보도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굉장히 좀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팍스뉴스가 뭐 경쟁사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대놓고 보도를 할 때는 네. 어떠한 근거를 놓고 이제 보도를 그렇죠. 하는 걸 그렇겠죠. 텐데 도대체 얼마나 시청률이 떨어졌길래 네. 이렇게 뭐 심각하다는 그런 네.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좀 구체적인 시청률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팍스뉴스 보도를 보면 2019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2분기 그러니까 4월, 5월, 6월입니다. 2분기 시청률을 이제 가지고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 CNN의 토탈 viewers 그러니까 2분기 올 2분기 동안의 CNN 토탈 viewers 수가 에버리지가 54만 1000명인 것으로 이렇게 집계됐어요. 전국에서. 전국에서 에버리지 토탈 뷰어 수가 54만 1000명 2분기 동안에. 그런데 그러니까 평균 시청자가 54만 명이라는 얘기 그렇죠. 아니에요? 네. 근데 팍스 뉴스는 같은 기간에 평균 시청자 토탈 뷰어 수가 에버리지가 130만 명입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거의 절반도 절반도 반이네. 그러네요. 절반도 안 되는 거예요. 절반도 네. 안 되는 안 되는 거죠. 거죠. 네네. 예, 그래서 시청률 면에서 지금 CNN은 팍스 뉴스가 이제 반토막이 난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이러한 이제 이게 지금 말씀드린 건 전국적으로 전체적인 평균 수치입니다. 아하, 모든 아하. 시간대를 다 아우른 거고요. 네. 근데 이제 가장 방송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프라임 타임 프라임 시간대. 타임. 그렇죠. 예, 네, 그때가 광고도 가장 많이 붙고 하니까 프라임 타임에서 누가 앞서 나가느냐가 중요한데 프라임 타임을 보면 CNN의 몰락이 더 두드러진다고 그래요. 프라임 타임이라 그러면 이스턴 타임 저녁 8시에서 밤 11시. 뭐 퍼시픽 타임도 마찬가지죠. 네. 저녁 8시에서 밤 11시 그 그렇죠, 3시간이 그렇죠. 프라임 타임으로 네. 꼽히는데 그 시간 동안에 베이직 케이블 네트워크 방송사들 중에서 그러니까 케이블을 우리가 설치하게 되면 베이직 그렇죠. 네.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거기 그 프로그램들의 순위에서 15위에 그쳤다 그래요. 그 정도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케이블이고 어느 나라건
뉴스 전문 채널은 기본적으로 시청률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이 뉴스에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항상 그 뉴스 전문 채널은 상위권에 들어가는데 이 CNN 같은 경우는 지금 15위밖에 안 된다는 참 충격적인 결과고요. 1위가 그 TLC, BBC와 디스커버리 합작으로 운영되는 케이블 채널인데 압도적인 우위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뭐 팍스 뉴스 채널이 240만여 명. 이 프라임 타임의 팍스 뉴스 채널이 그 에버리지 시청자 수가 240만여 명인데 CNN은 76만 1000여 명입니다. 3분의 1. 3분의 1도 못 3분의 1. 미쳐요. 네. 박스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게 이 프라임 타임에 오면 박스와 CNN의 격차가 좀 심각할 정도로 벌어진다. 그러니까 박스를 보는 사람들의 3분의 1도 안 되는 사람만이 CNN을 본다 그러니까 아 이거는 뭐 정말 심각하지 않은가. 디스커버리 같은 채널보다도 안 본다는 거니까는요. 이게 지금 뉴스가 그런 다큐멘터리 보는 그 것보다도 훨씬 지금 못 미치는 거니까 이게 좀 정말 심각한 게 아닌가. 그러게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러네요. 박스는 이게 지금 CNN이 지금 상황이 단순한 시청률 하락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심각하다. 그리고 이게 단순히 뭐 올 2분기만 일시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추세라는 게 있잖아요. 추세적으로 볼 때 계속 지금 CNN의 시청률이 떨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심각한 위기다. 이렇게 지금 지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글쎄요, 이 걸프 워 때부터 CNN을 봐서 그런지 그렇죠. CNN이 눈에 익는단 있죠. 말이에요. 네. 이거 있어요. 네. 그리고 CNN은 보면은 그 화면 밑에 그 이 헤드라인을 참 글씨로 잘 뽑아내요. 네. 그래서 그것만 보고 있으면 우리는 여기서 들을 수가 없으니까, 없으니까, 이제 네. 뉴스 방송하면서. 네. 그러니까 그 화면을 보고 있으면은 그 밑에 나와 있는 그 이 댓글이라 그래야 되나요? 제목을 뽑는 것만 봐도 네. 아 지금 어떤 얘기들이 지금 와가고 있고 내용을 대충 알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CNN을 항상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팍스는 그런 면에서는 좀 떨어지는 것 떨어진 같아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CNN의 시청률이 이렇게 몰락을 네. 하고 있다. 이 방송 전문가들도 역시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지난 2분기를 갖고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2분기가 굉장히 이 뉴스 전문 채널들에게는 호재였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뉴스 가치가 있는 이벤트들이 일어났었기 때문에 엄청 네. 많았죠. 엄청 많았죠. 네. 그래서 2분기에는 사실 시청률을 제고할 수 있는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CNN 시청률이 지금 떨어졌다는 거는 굉장히 충격적이다. 이렇게 방송 전문가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분기의 어떤 뉴스 이벤트적인 상황을 보면 뭐 로버트 뮬러 특검의 그 러시아 스캔들 수사 발표가 2분기에 있었고요. 그리고 특검 결과 발표 이후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후폭풍이 거세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뉴스 전문 채널에게는 매일매일이 정말 그 시청률을 높일 수 있는 아주 황금기였는데 CNN은 전혀 높이지 못했다는 얘기고요. 거기다 또 조 바이든이라든가 피트 버티저지 같은 그 민주당의 유력한 그 대권 주자들이 지난 2분기에 공식적으로 대선 도전을 선언하고 민주당 경선에 뛰어들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 CNN 입장에서는 아주 뭐라 그럴까요? 뉴스를 진행하는 채널 입장에서는 참 좋다고 생각할 만한 그런 그 시기였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 긍정적인 효과를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볼 땐. 그래서 이 2분기에 이런 결과라는 건 참 충격적이다. 이렇게 좀 지적을 하고 있고 올 3분기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7월부터 3분기 아닙니까? 7, 8, 9, 3석 달이 이제 3분기인데 3분기 같은 경우는 2분기에 비해서는 이렇다 할 뉴스거리가 지금 없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분기는 CNN이 더 지금 몰락할 수 있다. 이런 더 비관적이다. 네. 물론 지금 이제 7월 오늘 12일이니까 뭐 한 열흘 정도밖에 안 지났습니다. 근데 이제 3분기가 이제 시작됐는데 지금까지의 이제 상황을 보면 굉장히 낮다. 2015년 이후 가장 낮은 지금 시청률을 보이고 있다 그래요, CNN이. 그래서 3분기에도 참 안 좋고요. 특히 그 주시청층이 24살부터 54살 사이. 그러니까 아하. 청장년층인데 네. 청장년층 사이의 프라임타임 시청률이 2015년 이후 좀 최저치 기록을 경신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허허. CNN은 젊은 사람부터 장년층까지 가장 안 본다는 그런 지금 얘기가 된다는 건데 이 사람들이 뉴스를 주로 소비하고 사실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도 물론 뉴스에 관심은 많은데 아무래도 이렇게 이 주소비층이 봐야지 뉴스에 대한 어떤 그 피드백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도 오게 되고 또 CNN도 상업 방송이니까 뭐 수익도 좀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광고도 더 많이 예. 들어올 네. 것이고. 그러려면 네. 25살에서 54살 사이 사람들이 많이 봐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가장 보는 그 시청률이
2015년 이후 지금 거의 4, 5년 동안 만에 가장 최저치로 좀 떨어졌다니까 CNN은 지금 뭐 젊은층이나 장년층으로부터도 지금 외면받고 있다는 이런 지금 현실에 직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방송사에서 시청률이 이 정도로 참혹할 정도로 몰락을 한다는 거는 정말 문 닫아야 되는 위기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은데 네. 박스뉴스가 이제 분석을 했을 거 아니에요? 네, 왜 이렇게 그렇죠. 시청률이 떨어지는지에 그렇죠. 대해서. 그게 이제 궁금한데 결국 그 이유는 자명합니다. CNN 내부에서도 그걸 인정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대놓고 말을 못할 뿐이지 사실은 누구나 다 인정하고 있는데 그게 어떤 얘기냐면 뉴스의 기본은 일단 스트레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팩트가 있을 때 그걸 보도하는 거죠. 사건 사고라든가 뭐 경제 뉴스라든가 뭐 사회 뉴스라든가 외교적인 뉴스라든가 뭐가 됐건 지금 이 세상 어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를 고지고대로 보도하는 게 사실 뉴스의 생명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결국 스트레이트 뉴스고 그게 팩트 뉴스입니다. 팩트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 팩트를 보고 가치 판단하는 건 각자 시청자들이 할 몫이고요. 근데 CNN 뉴스는 언제부턴가 팩트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를 달고 가치 평가를 해버리면서 뉴스를 한다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스트레이트 뉴스가 아니라 이 자신들의 시각을 담아서 평론을 하는 그런 뉴스로 바꿔버렸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점점 시청자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특히 지난 2016년 대선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 그러니까 대선 전 때부터 어떻게 보면 이 CNN의 몰락이 시작도 했는데 저도 기억나지만 그 2016년 대선 전이 사실 2015년 말부터 그렇죠. 네.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 보면 노골적으로 힐러리 후보를 지지하면서 거의 하루 종일 이 트럼프 당시 후보에 대한 비난으로 일색을 했어요. 그때부터 제가 볼 때는 CNN의 몰락이 시작되지 않았나 싶은데 너무나 심할 정도로 그 팩트 보도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루 종일 그 트럼프 후보를 비방하고 비난하는 뉴스에 아주 집중을 하는 그러다 보니까 힐러리 후보와 관계된 객관적으로 전달해야 될 뉴스는 아예 전달하지 않고 이런 식의 이제 보도를 했는데 이러면서 사람들이 CNN에 점점 외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팍스뉴스 보도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들만이 CNN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CNN 뉴스를 외면한다. 이게 지금 그 심각한 부분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턴가 아니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났다고 깔끔하게 보도를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니까 그걸 듣는 사람들이 한두 번은 재밌다고 할 수도 있지만 계속 그러니까 이제는 좀 지친다는 얘기죠. 최근에도 그렇잖아요. 꼬투리 뭐 하나 잡으면 24시간 그렇죠. 그거 하나만 해요. 그래서 네. 요즘도 사실은 좀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갈수록 심해져서 앵커나 기자들이 팩트를 보도하는 게 아니라 논평을 한다는 거예요. 앵커나 기자들이 논평을 하니까 이게 좀 어떤 사실관계를 팩트를 보도하는 건지 아니면 자신들의 그냥 생각을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다는 그런 이제 지적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팍스뉴스가 지금 지적한 예가 짐 아코스타 기자라고 CNN의 그 백악관 출입 기자가 있습니다. 네. 이 백악관에 CNN 기자가 한두 명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들어가는데 그중에 대장이죠. 짐 아코스타가 선임 기자입니다. 그래서 백악관 CNN 출입 기자들 중에 가장 고참 기자인데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기자죠. 백악관에서 여러 차례 트럼프 대통령과 충돌도 했던 그래서 이 기자회견장에서 끌려 나가기도 했던 그런 기자예요. 근데 이 짐 아코스타의 그 보도 행태에 대해서 CNN의 일부 스태프들까지도 지적을 한다고 그럽니다. 뭐 들어보면 나름대로 따질 만한 질문이고 올바른 질문이라고 생각은 되지만 그러나 꼭 저런 공식적인 어떤 기자회견 자리에서 저런 식으로 질문을 해야 하나 싶을 때가 많다. 이렇게 CNN 스태프들도 얘기를 한다고 그럽니다. 물론 이제 이름을 밝히지 않은 익명의 스태프들인데 그게 어떤 얘기냐면 기자면 백악관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고 기자회견에서 무슨 질문이 있고 어떤 대답이 나오고 팩트를 전해야 되는데 무슨 시사 프로 패널 같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기자인지 그 토론 프로그램 참여한 패널인지 구별이 안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CNN에서도 이제 내부적인 비판자들이 이 짐 아코스타를 예로 들면서 CNN의 상당수의 앵커들이나 기자들이 지금 이런 모습에 빠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뉴스를 팩트 위주로 보도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팩트가 아니라 자기의 사견을 담고 자기의 생각을 담고 그래서 처음부터 결론을 내리고 보도를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점점 피곤해지고 외면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팩트를 보도하면 판단은 시청자들이 하게 놔두면 되는 거예요. 저런 팩트가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잘못하는 것 같네. 그럼 사람들이 판단을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트럼프가 잘못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그런 보도에 대해서 굉장히 지친다는 얘기죠. 그래서 박스뉴스의 이제 보도 얘기는
TLC 앞서 말씀드렸던 그 디스커버리 이게 BBC 방송 영국의 BBC 방송과 디스커버리가 합작으로 만든 채널입니다. 그 TLC 채널이 그 프라임 타임에서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 자연, 과학, 역사, 시사, 의료, 기술, 요리, 가정 여러 가지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담아서 내보내는데 어떠한 여기에는 코멘트나 논평이 없이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거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그 어떤 사견을 달고 자꾸만 그 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것들. 그런데 CNN 같은 경우는 요즘 굉장히 이런 논평하는 뉴스에 빠져 있습니다. 사실 그건 CNN만 그런 건 아니에요. 뉴스 전문 채널들이 많이 그런 식으로 지금 바뀌고 있죠. 논평하는 어떤 사건이 터지면 어떤 사안이 터지면 패널들을 출연시켜서 계속 그 질문하고 논평을 하고 하는 그런 방식인데 그런 게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이제는 외면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고 특히나 CNN은 처음부터 그런 뉴스가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박스 같은 경우는 CNN보다 후발주자고 그래서 사람들이 박스 뉴스에 대해서는 그런 어떠한 정통 뉴스라는 어떤 기대감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대신에 엔터테인먼트한 뉴스 뭐 그런 걸 생각하니까 기대치가 다른데 CNN은 굉장히 정통 뉴스고 미국을 대표하는 뉴스라는 기대치가 있었는데 그게 무너지다 보니까 오히려 더 심하게 지금 몰락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CNN 내부에서도 지금 목소리가 높고 어떻게 달라져야 되느냐에 대한 자성의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CNN 내부에서 이름을 밝히지 않은 엠플로이들이 지금 지적하는 게 앤더슨 쿠퍼 같은 간판 앵커들은 신경 쓰지 않는다. 지금도 이렇게 시청률 떨어져도 동케어한다. 돈 많이 받는데. 네. 그렇죠. 결국 신경 쓰는 사람들은 맨 밑에 있는 뭐 프로듀서들이나 뭐 PD들이나 뭐 이런 그건 사실일 거예요. 제작하는 사람들 뒤에서 방송에 나오지 않는 뒤에서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은 당장 회사가 어려워지면 그런 사람들부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하지만 이렇게 TV에 나오는 기자들이나 앵커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아주 내부적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CNN 같은 경우는 아마 내부적으로는 이런 얘기들이 오가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뭐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 과연 언제까지 계속 이런 식의 모습을 보일런지. 글쎄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80년도에 창설이 됐으니까 이제 거의 40년 40년 아닙니까? 돼가고 있죠. 근데 또 솔직히 말씀드려서 요즘 이 스마트폰이나 이런 앱이나 뭐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되면서 또 TV를 보고 있는 것 자체 그런 것도 있죠. 이 시청자들의 좀 그런 게 흥미가 좀 많이 떨어졌고 그렇죠. 차라리 그냥 내 스마트폰으로 들어가서 지금 저 제일 브레이킹 뉴스가 뭐야 이거 보는 게 훨씬 더 빠르다라는 그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뉴스 채널을 또 안 보는 경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네. 있고요. 네. 그러나 어찌됐건 CNN은 좀 생각을 해야 될 게 네.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까지도 좋은데 좀 재밌게 해서 사람들이 봐도 재미라도 느낄 수 있게 네. 거기에 공감을 하건 안 하고. 근데 지금 CNN은 보면은 재미는 없고 굉장히 필요할 정도로 너무나 트럼프 대통령 비판으로만 이색하니까 많이 뺏기는 것 같아요. 한국의 종편 방송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 예, 좀 CNN이 어떻게 하다가 이런 정도 수준까지 떨어졌나 싶은 정도가 드는데 이게 좀 다시 살아나는. 세월이 가면은 다 모든 게 그렇게 좀 예. 뭐랄까 좀 이렇게 좀 머물면서 좀 더 이렇게 발전을 해야 되는데 그걸 네. 못하는 게 그런 거. 그좀 안타까운데요. 네. 뭔가 또 계기가 되면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아무튼 CNN 지금 위기인 건 사실인 것 근데 같습니다. CNN은 참 상표 하나는 참 기가 막힌 건데 말이에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 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이었습니다.